네, 오늘은 확률 단원을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률에서 확률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중학교 때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거였냐면 확률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하는 확률이라는 계산을 하려면 앞 단원에서 배웠던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잘 구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대로 다 포함이 되니까. 근데 일단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확률을 배우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요런 확률,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학습 목표에 돼 있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수학적 확률과 또 다른 통계적 확률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해서 이제 더 다양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새로운 용어들이 튀어나옵니다. 교과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보니까 시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행은 뭐냐면 뭔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공을 뽑는 거,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사건이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3의 눈이 나오는 그거를 이제 특정 사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이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는 건데, 이 용어를 그냥 다음에 누군가 얘기했을 때 뭔지 알아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보기를 보면 이해가 잘 되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확률은 집합기호를 좀 많이 가져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집합기호 그대로 사용합니다.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샘플 스페이스죠. 여기에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놓은 거고,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각각 부분 집합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 그럼 얘는 2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2, 4, 6이 같이 들어있는 이 사건의 표현을 이렇게 집합으로도 나타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할 때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앞 나올 수 있고 뒤 나올 수 있고 뒤 앞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뒤 나올 수 있죠. 어떤 친구가 이거 두 개 같은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이기 때문에 처음에 앞이 나오는 거랑 뒤에 앞이 나오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하면 뭐겠어요? 앞뒤, 뒤, 앞이라고 하는 요 사건이 이렇게 부분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 시행과 사건을 해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네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합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교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곱사건이라고 해요.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또 용어 하나가 나와요. 배반사건. 뭔가 배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곱사건이 아무것도 없는 공사건일 때, 우리 이걸 또 공사건이라고 그래요. 공집합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공통된 어떤
사건에 그 공통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반 사건. 또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우리 이 확률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 사건들을 여기 A에 여집합한 것처럼 여사건이라는 것도 아마 이게 컴플리먼트였죠? C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12개 버튼이 있는 잠금 장치에 한 버튼에 적힌 숫자 또는 특수문자 효용을 다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말하는 거죠. 숫자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이게 별샵이죠. 이렇게 홀수인 숫자를 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특수문자를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당연히 A는 13579 B는 특수문자니까 샵별 별샵이네요. 별샵. 근데 얘네들은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죠. 곱사건이 공사건이므로 네,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사건 B의 여사건. B가 누구냐면 아까 특수문자를 택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나머지 숫자를 선택하는 이런 사건이 여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앞뒤 뒤앞 한 것처럼 똑같이 풀어보면 얘는 다 써봐야 돼요. A는 2개 모두 앞면 나오는 앞 이거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B 사건은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얘는 앞뒤 뒤앞 앞도 있죠, 사실은. 그쵸? 적어도 1개니까 2개 다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2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거 TT, D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A 합집합 B, 그러니까 A, B의 합사건을 구하라고 1번에서 했네요. 그럼 얘는 앞뒤, 뒤앞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곱사건이에요. 공통된 것만 찾아내라는 거죠. A하고 C하고 공통된 거 찾아낼 게 없어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겠죠. 공사건이 되고 B의 여집합, 그러니까 B의 여사건을 얘기하는 거면 앞뒤, 뒤앞, 앞 뭐만 남았어요? 뒤뒤 이렇게 남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끌어다가 문제를 잠깐 풀어보면 서로 배반인 사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각각의 곱사건을 C, A라고 쓸게요. 전부 다 구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A랑 B랑은 뭐가 있을까요? 앞이 겹치잖아. 어딨지? A랑 B 같은 경우는 앞이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배반 아니죠. B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 없어요. 공사건이에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CA도 마찬가지로 공사건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BC, CA 같은 경우는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인데요. 수학적 확률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 주로 수학적 확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호는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확률을 뜻하는 기호에서 이 P라는 기호를 갖고 오고 A 사건의 확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표본권이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렇게 풉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공을 뽑거나 하는 우리가 그 계산들. 그래서 문제 3번, 예제 1번 선생님이 얘기한 그 예들이 그대로 들어갔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앞에 있는 빨간 주사위, 뒤에 있는 파란 주사위 다른 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개. 그럼 이때는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뒤에서 6가지,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이려면 1, 9 안 되죠. 2, 8도 안 되죠. 3, 7도 안 되죠. 어디서부터 되냐면 4, 6, 5, 5, 6, 4.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나오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요렇게 36분의 3, 12분의 1인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수학적 확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뭘 사용하고 있냐면 조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공을 꺼내는 거예요. 공을 꺼내는데 보니까 전체 공은 지금 몇 개가 들어있냐면 5개가 들어있어요. 5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내니까 O 컨비네이션 2.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래요. 그럼 빨간 공 3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가 골라져야 하고 뒤에 있는 파란 공 2개 중에서 하나가 골라져야 한다라고 계산하는 요게 바로 확률이 됩니다. 계산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수학적 확률. 여기 생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죠. 뭐 식혜하고 생과일 주스 있는데 총 8잔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골라내요. 임의로 2잔 고르는 거네요. 전체 경우의 수. 근데 2개 모두 다 생과일 주스. 그러면 5개 중에서만 2잔을 골라내면 되죠. 왜? 생과일 주스 5잔이었으니까. 3개에는 식혜예요. 이렇게. 그리고 1개는 생과일 주스, 다른 1개는 식혜면 이렇게 전체 경우에서 똑같은데 5개 중에서 하나 골라내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하나 골라내는 요런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계산하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수학적 확률이고 그 다음 갑자기 이제 뭘 알려주냐면 통계적 확률인데요. 사실 이 수학적 확률 몇 분의 몇 이거 계산할 때 어떤 친구들 궁금해서 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실제로 굴려봤다든지 동전을 막 던져봤다든지 물론 우리 손이 늘 로봇처럼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던져주진 않지만 선생님 그래도 그렇지 6번 던지면 1, 2, 3, 4, 5, 6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나와요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못 믿어서 한 60번 했는데 왜 1, 2, 3, 4, 5, 6이 10번씩 나오지 않는 걸까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뭐냐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에서 정의를 한 거예요. 약간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온다거나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친다거나 아니면 동전 1개를 실제로 던져보는 시행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2분의 1의 확률이 딱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충분히 많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향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동전 1개를 던졌을 때 우리가 앞면은 항상 2분의 1의 확률로 나와야 하지만 우리가 10번 던졌다고 해서 앞면이 5번, 뒷면이 5번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딸랑 10번 던져보는 것보다는 충분히 크게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1000번 던졌죠. 그쵸?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한 4000번도 던진 반이 있었죠. 그때 엑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충분히 던지면 거의 0.5,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그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실제로 뭔가 해보거나 비가 오거나 뭐 야구 선수 안타칠, 뭐 양궁 선수가 뭐 10점 관역을 맞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2단원 확률 단원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수학적 확률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안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이 뭐 동전 던지라고 했다고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막 던지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계산해 놓은 걸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2단원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학적 확률을 위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통계적 확률 진짜 여러 번 하면 내가 원하는 그 개수만큼 비슷하게 나올 거야. 바로 이 부분에도 얘기가 나왔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 도수의 B는 P 확률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확률의 기본 성질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 되게 어려운 말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별 내용 없어요. 어떤 사건 A가 있고 이 전체는 S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라고 하는 사건은 안 일어나는 거
포함해서 전체 나오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주사위를 던질 때 두 자리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그럼 주사위에 두 자리 자연수가 없잖아요. 뭐 두 번 던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굴렸는데 1, 2, 3, 4, 5, 6밖에 없는데 15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해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건을 한 자리의 자연수가 나오는 아니면 9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으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던져도 1, 2, 3, 4, 5, 6, 9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각각의 경우의 수니까 우리 집합기호에서 원소의 수 나타내는 것처럼 앞에다 n이라는 기호를 지금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선생님이 세 변에다가 뭘로 나눠준 거냐면 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준 거면 여기 1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은 0 이상 1 이하란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면 1, 안 일어나는 거면 선생님 제정신이 아니네. 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다. 확률의 기본 성질. 어떤 사건이든 이 확률은 0 이상 1 이하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표본공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건 1이고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을 얘기하는 거면 0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2단원도 확률을 다루는 거고 사실은 3단원 통계도 일종의 확률에서 조금 더 이제 된 통계적 확률을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 2단원에서는요 우리가 몇 분의 몇 이런 꼴로 분수꼴로 이 확률을 나타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3단원 가면은 0.4832 뭐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타내는 소수로 나타내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한 확률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래요? 흰 공 2개, 노란 공 5개, 임의로 3개 꺼내자. 노란 공이 나올 확률. 그럼 얘는 총 7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3개를 골라요. 노란 공이면 5개 중에서 3개가 다 나오는 게 1번의 풀이죠. 근데 이번에는 흰 공이 3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 7개 중에서 3개 고르는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런데 흰 공이 있어야 뽑죠.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공사건이 돼서 확률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그리고 그 확률은 1 이상 0 이상 1 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귀퉁이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도 사실은 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 표현보다는 그림도 할 수 있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문제하고 좀 달라요. 여기의 넓이를 선생님이 1이라고 했어요. 뭐 10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 이 원의 넓이를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만약에 더 골치 아파졌어. 10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4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4천이라고 하면 요 안의 넓이가 3143이라는 거예요. 그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다가 뭔가 화살을 쏘거나 점을 무작위로 찍을 때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개수랑 그 중에서도 요 원 안에 찍히는 개수랑을 확률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고 이걸로 우리 파이의 어림값 원주율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우리 넓이로도 확률을 따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확률의 처음 이제 도입 부분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